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게 제일 큰 음, 문제라. 근데 이제 음, 우리 같이 여기에 오래 산 사람들은 그런 호재가 있어서 이제 매매가 일어나면 음, 이제 털고 나가야지. 근데 음. 뭐 팔려야 뭘 옮기지.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양극화가 심해졌다. 서울 집값은 신고가를 찍었는데 지방은 폭락한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잘 모르겠어요. 두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극화가 어. 얼마나 심한지 그거를 조금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지금 근데 내가 둔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최상급지에 위치한 주택, 아파트에 살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집값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몇 억씩 오르고 이런 걸 못 느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느낄 거야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럼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바로 양극화죠. 너무 갑자기 비싸지니까 못 사신 분들 빼고는 거의 다가 서울로 계속 천천히 들어오고 계시고 있죠. 네네. 진짜 지방은 완전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래서 최근에 나도 조금 놀랬던 게, 저는 이제 부산에 좀 거주한 적이 있어서 부산대 있잖아. 대학생들 수상권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쇼핑 문화도 있었어요. 이대처럼. 그래서 여자들 옷이 막 쇼핑하는 공간이 즐비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곳이 싹 조용하고 너무 텅 비어서 여기는 너무 무섭다 할 정도 조용하다고 해요. 부산대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도 마찬가지,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부산이 그럴 정도면은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지. 제가 이 빌딩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 시장에 잠시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있었던 곳이 아크로리버 파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 원베일리 요 라인이 가장 핫하죠. 그리고 반포 주공, 또 가장 좋아하시는 곳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서 얼마까지 올랐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메이플자이가 25년 6월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3평 기준으로 47억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진짜 방금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아무나 범접을 못하는 양극화가 이렇게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크로리버 파크 일할 때만 해도 메이플자이 여기가 평당 1억이 절대로 안 되는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1억이 훌쩍 넘었네요. 깜짝 놀라겠습니다. 자, 원베일리, 레미안 원베일리죠. 34평이 지금 60억입니다. 빌딩인데요? 25년 1월 평균이 50억 8,500만 원이고 거래 건수가 2건이에요. 25년 2월 갑자기 거래 건수가 8건으로 늡니다. 55억에서 52억으로 금액은 줄었지만 평균치를 짜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거래는 훨씬 많았고 아래 금액이 하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내려간 거지 금액이 내려간 게 아닙니다. 매매가가 25년 3월 4건 평균 60억 1250. 와, 갑자기 네. 5억이 느껴지시죠? 근데 이런 거, 이 여기를 사는 사람이 보통 이걸 팔아야 이걸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팔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럼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거를 그냥 던져요. 그게 온 거지, 방금 얘기한 거. 자, 3월에 4건이 계약이 됐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4개가 비슷비슷하죠. 12층 70억에 지금 찍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얄동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긴 한데 이건 아마 로얄동이었으니까 같은 평수라도 지금 59억에 찍힌 게 있는 반면에 70억에 찍혔다는 거예요. 11억이 높게 계약됐네요. 점점 내 손에서 멀어져 가는 게 보이네. 피디님 언제쯤 반파파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방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선에서 봤을 때는 엄두를 못 내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죠. 또 이제 네. 그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계속 빌딩 여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돈이면은 빌딩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있어. 우리가 빌딩을 팔지만 빌딩의 투자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누리려면 건물 안에 주택이 있는 그런 거를 매입을 하시는 거. 그게 또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 아파트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파트도 사고 남은 걸로 건물도 사려고 한다, 이런 게 사실은 가장 좋죠. 대표님,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권에서도 많이 폭락한 거 한번.
알았어요. 마음 아파요. 지금 대표님 아파트를 찍으신 거예요? 아니, 아니야. 여기는 지금 제가 방학동으로 왔습니다. 의정부 서울권이긴 하지만 저기 위에 의정부 가기 전에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학동에도 아파트가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도 많고, 그러나 여기서 그래서 그 거래 사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거래가 되게 거의 일단 없고, 싸게 내놓는다고 해서 또 팔리지도 않으니까 지금 매각 사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중에서도 있는 거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5년 1월 이후에 거래가 없어요. 23년 5월부터 말씀드리면 5월에 29평 기준으로 평균 4억 4,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24년 3월에 평균 4억 4천만 원 똑같아요. 그런데 24년 1월에 또 하나 찍힌 게 4억 8천 한 건입니다. 그러고 아무 거래 없이 25년 1월에 평균 3억 4천 네? 한 건. 갑자기 1억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점점 그 중심과 멀어지는 서울 외곽과 가까운 쪽에 가면 이렇게 지금 거래가 없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권을 떠나서 그러면 지방은 어떤지를 직접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과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응, 통화 가능해? 응, 지금 그 해운대 음. 살잖아, 너. 응. 근데 산지가 지금 너는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으니까 몇 년이야, 지금, 그지? 그렇지. 근데 지금 응, 그 응. 아파트가 시세가 내가 지금 응. 그래프로 봤는데 응. 최고치 찍은 게 22년? 맞을 거야. 근데 응. 그 이후로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 그렇지. 상황이 좋지 않지. 지금 몇 음. 평이지, 너가 사는 데가? 우리 집은 70평이지. 70평. 그러면은 그 22년도에는 그때 얼마였어, 시세가? 그때는 뭐, 근데 실거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치. 그 마지막 실거래가 뭐 15억인가 됐을 거야, 한 2년 전에. 15억. 응. 근데 지금은 얼마야? 나와 있는 것들은 14억 나와 있더라고. 호가는 음, 15억인데 거래가 음. 아예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음, 의미가 없지, 뭐. 그럼 음, 최근에 실거래 찍힌 건 큰 평수는 아예 없나? 없을 거야. 아마 70평대는 없을 거야. 아예 거래가 없다. 뭐 50평대, 40평대는 있는데, 음. 뭐 다 전반적으로 다 빠졌지. 한 3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작은 야, 평수는 뭐 음, 비쌀 때는 한 8억까지도 갔었거든, 작은 평대가. 30평대. 근데 어. 지금 한 5, 6억 거래되는 것 같더라고. 아, 음, 근데 부산 해운대는 음, 조금 음. 다르잖아. 저 이름 기억이 안 나냐? LCT. LCT. 어. 그런 거는 좀 다르지 않나? 근데 이게 뭐 제일 문제는 음, 뭐 해운대에 부산의 집값이 뭐 전반적으로 제일 비싼데 그 음, 집을 살 만한 사람들이 부산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제. 부산에. 점점 사람이 주는 게 없다. 느껴져.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돼야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늘고, 뭐 규제도 규제지만 음, 이렇게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게 제일 큰 음, 문제라. 어, 그러니까 부산도 양극하지. 뭐 바닷가 그치. 보이고 마린시티에 뭐 층수 음, 좋고 이런 집들은 거래가 좀 음, 되고 그래도, 음, 뭐 나머지에 뭐 변두리나 이런 데들은 거의 음, 뭐 거래가 없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음, 이게 뭐 어떤 재건축 규제가 좀 확실하게 풀려서 음, 좀 빨리 좀 진행이 되는데, 뭐 된다 해도 10년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음, 우리 같이 여기에 오래 산 사람들은 그런 호재가 있어서 이제 매매가 일어나면 음, 이제 털고 나가야지. 음, 음. 왜냐면 우리도 애들이 크니까 이제 집을 좀 줄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 팔려야 뭘 옮기지. 우리 집도 내놨는데 어, 뭐 보러 오긴 오던데 뭐 잘 안 나가네, 집이. 싸게 내놨는데. 진짜 음, 큰일이다. 음. 근데 그 집 팔면 어디로 가려고? 서울로 가면 제일 좋은데, 음, 서울은 글쎄, 한 3, 4년 뒤에? 3, 4년 뒤에 일단 서울에 올 음, 계획이 있네. 무조건 가야지, 애들 때문에. 일도 무조건. 서울에서 해야 되고, 이제. 맞아, 맞아. 음, 그래, 너는 서울에서도 음, 사업하고 부산에서도 하는데 거기 있을 이유가 음, 없지. 맞지. 음. 애들 교육도 그렇고, 음, 그러면은 음, 부산에서도 사업하고 서울에서도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음, 입장에서 음, 부산하고 서울의 지금 이런 음,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떨 것 음. 같아,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이제. 더. 특별한 양극화. 뭐 호재가 없잖아, 부산에. 음.
뭐 좋은 게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음. 사람이 몰려야 되는데 뭐 사람이 없는데 뭐 사람이. 한번 그래. 온나 술 한잔 해야지. 그래 그러자. 그래, 나 조만간에. 올라갈게. 그래, 얼굴 보자. 그래시다. 안녕. 아. 양극화가 진짜 너무 심각하군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주택 거래나 빌딩 거래로 인해서 양극화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양극화를 많이 느낀다고 하니까 점차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그럼 저는 이제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은 사실 너무 문턱이 높아가지고 지방에도 좀 대장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좀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좋은 판단이 아닐 수 있는 거네요.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20년 쭉 살아야 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지방권을 일단은 권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9억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몸테크를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신축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뭐 성향이 정 그러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돈을 벌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미 지가가 반영이 된 거 샀는데 그렇다고 서초라고 해서 그게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몸테크를 해서 낡은 걸 사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이만큼 먹을 게 있는 거지 신축이나 편한 데 들어가시면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한 케이스. 가장 제가 선호하는 게 서초구의 낡은 그런 아파트들 그리고 한남동에 이제 재개발되는 뉴타운. 근데 뉴타운은 몸테크는 안 되지. 왜요? 해보실래요? 네, 양극화를 말씀만 드렸지 좀 세세하게 이렇게 금액을 보여드린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